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을 할 때 보통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전제 조건이 1억 원을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에게 1억 원 준비되셨습니까? 이거를 먼저 여쭤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심플하잖아요. 1억 원을 그냥 통장, 개인 사업자이면 통장 잔고에 넣으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을 1억을 기재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더 어려운 게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원을 들자면, 이제 IFC몰에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 회사 부자네. IFC몰에 임대를 해서 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전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IFC몰 건물주로부터 임대인이 임대를 했고, 근데 그 임대인이 다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의뢰인에게 다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전대자고 우리는 전차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제출을 했을 때는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에는 3인이 등장이 돼야 돼요. 건물주, 그 다음에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사람, 임대를 한 후에 전대를 또 그러니까 전차인, 또 이렇게 해서 3명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IFC몰 소유라는 것과 또 그 건물주의 이제 도장까지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조그만 건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IFC몰 대표로부터 도장을 받는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애를 쓰다가 도장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우리 의뢰인이 사업장이 해당 건물 7층에 있는 걸로 사업자 등록증에도 기재되어 있고, 저희에게 7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랑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걸 유념하지 않고 그냥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제 보안이 떨어진 거야. 이 건물은 4층까지밖에 없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7층에 있느냐. 그래서 꼼꼼히 보니까 정말 4층밖에 없는 건물이었어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안 본 이유가 있었죠. 왜냐, 의약 외품이라든가 또 국비지원 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당 임대한 공간의 용도를 확인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제출 문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담당자는 그걸 검토를 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이제 프린트해서. 그래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건물이 4층짜리인데 어떻게 당신의 건물이 사무실이 7층입니까? 그리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왜냐, 저희 보안 떨어지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가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연락을 했더니 건물주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확인해 본 결과 이 건물이 시청인가 종로 뭐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인 거예요. 증축하고 나서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를 변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회사가 4층으로 이동을 하고, 4층을 이동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에서도 주소지를 그 해당 건물 4층이라고 기재 변경을 해서 이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회사 역시 전대를 한 경우인데, 전대한 계약 기간이 3개월, 그러니까 5월에 계약해서 8월 30일까지예요. 8월 27일까지. 그런데 우리가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이 8월 13일, 14일 뭐 이런 시점인데, 그렇게 들어갔을 적에 이게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 등록 완료될 때까지 법정 기간이 21일인데 그럼 9월이 되는데 그때는 임대가 안 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임대차 계약에는 잔여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특징이 단기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서 잔여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다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회사가 떡하니 8월 30일서부터 11월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하는 13일, 14일은 임대가 안 된 기간이 아니냐. 이건 우리 등록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잔여 기간이 3개월 남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만 3번을 다시 수정해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사실은 단기 계약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부기관에서 총 기간이 얼마이냐까지는 규정이 안 나온 거죠. 현재 스코어는 잔여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제 등록 기준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단기 계약하는 기간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토탈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잔여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는 어찌됐든 이제 임대한 시점하고 발급되는 시점까지 포함된 그런 기간으로서 잔여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으면은 그 해당 임대에 대한 사항은 유효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에 있어서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책임지고 해드리는데 1억 원에 대한 것과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명시하고 전대자와 전차인 원 소유주 이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고 도장이 정확하게 찍혀져 있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사례가 많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성공적으로 지금 K 메디칼에 의해서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등록해서 성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